이제 정치권 안의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환기 씨 관련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과 함께 수만 명이 국힘에 같이 가입한 거야. 진짜 국힘은요, 앞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되는 사람 누가 될 것이냐. 윤 대통령을 품고 전환길을 품고 가는 사람을 저는 전당대회에서 국힘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같이 지지하시죠. 어제는 전환기 씨 국민의 입당 논란으로 이제 전해드렸는데 최 샘플은 네.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제 전환기 씨가 얘기하는 거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지금 수만 명이 같이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만 명 얘기를 했어요. 앞서 저희가 1만 명 짚어봤는데 네. 10만 명이 만약에 진짜로 뭐 전환기 씨 주장대로 네. 맞다고 하면 10만 명의 위력은 대단하죠. 예. 대단한 거죠. 75만 책임당원. 그러니까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예. 저희 이제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책임당원이 가입돼 있다면 이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전환길 씨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예. 추론해 본다면은 아마 여기는 이제 자유우파 세력으로 분리되는 분들이 왔으니까 국민의힘 당원의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예. 개연성은 높지만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구독자 분들에게 그렇죠. 당원 이게 이제 입당원서 예. 다 사본 제출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좀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전대도 그렇고 지금 혁신위원회 논란도 그렇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제대로 된 야당의 대안정당 역할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환길 강사 입장에서는 이때 내가 오히려 들어가서 아주 자기를 따르는 골수당원들이 있어서 최고위원 정도 출마하면은 예. 뭐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전환길 씨가 밖에서 어떤 리셋 코리아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에 자유의사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은요 우리 당원 당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해야 되고 정강 정책에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도권 정치에 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 장외 정치에 있던 분이 들어와서 내가 제도권을 접수하겠다? 근데 지금 이분이 또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최고위원 하겠다면은 만약 이분이 최고위원 된다면 그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봐서 이건 아마 전환길 씨가 지금 최근 본인의 영향력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타결을 하기 위한 그런 좀 강성 발언인 것 아닌가 싶은데 예. 당내 민주주의는 제도권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장외에서 들어와서 접수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저는 정말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신동욱 의원이나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당에 들어오는 거는 막지는 않겠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조금 결이 조금 다른 얘기 좀 바뀌긴 이제 했죠. 조금 바뀌긴 예. 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정당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온라인으로 가입하면요, 그냥 자동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종이로 써가지고 시도당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그러니까 입당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지난 뭐 김계리 변호사처럼 뭐 지도부에 따라서는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고, 예. 당원 자격 심사를 뭐 그동안은 해당적인 걸 했는지 어쨌든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입해 버리면은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 지도부는 고심하지만 지도부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전환길 씨와 좀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비대위원장 판단에 아마 오늘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아마 지도부의 고심일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언행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당은 이제 조금 끝난 것 같고 언행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동욱 의원하고 이 10만 명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씨 문제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입당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을. 아, 그렇군요. 그분 입당 자체를 저는 막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의 경우도 뭐 굉장히 친북에 가까운 이런 인사들 이런 분들은 스펙트럼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냥 사실 다 품고 가거든요. 10만 명을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당 책임당원이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할 때 76만 명 정도였습니다. 예. 10만 명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당대표 선출 규정에는 어떤 그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예비심사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신동욱 의원이 민주당 예를 들면서 이제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급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막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김어준 씨는 저희 당원도 아니에요. 아, 김어준 씨도 언급했죠. 네. 예. 근데 무슨 뭐 전한길 씨하고 김어준 씨하고 뭐 비교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뭐 근데 국민의힘 정말로 그 전한길 씨 같은 분들 입당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미 입당한 걸 어떡하냐? 아 다시 출당시키면 되는 거죠. 출당시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강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에서? 아니 다 할 수 있죠. 아니 선출된 당 대표도 쫓아낸 당이 국민의힘인데 뭘 그걸 어려워하겠어요. 예. 아니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본인도 입당 신청했는데 본인은 계류 시켜놓고 걸렸죠, 한번. 보류 예. 시켜놓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뭐 유튜브 구독자가 120만이나 그런 겁니까? 그래서 김계리 씨도 최근에 뭐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지금 탄핵의 강을 넘으려고 해야 되는데 다시 탄핵의 강으로 돌아오고 부정선거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이제 뭐 10만 뭐 당원들 같이 입당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탄핵 그 국면에서 쌍전이라고 했었잖아요. 일명. 그러니까 전한길, 정광훈. 근데 예. 정광훈 목사도 10만 명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뭐 정치권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뭐 본인 구독자가 120만이라고 해서 뭐 10%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허황된 숫자인 것 같고 이런 허황된 주장에 국민의힘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예. 제대로 된 결단 못한다면 이거 정말로 이거 철퇴받을 일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정광훈 씨는 출마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당대표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한번 실현 가능성 저희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즐겼습니다. 뭐 기자들이 막 전화 오고 전한길이 당 대표 출마하느냐? 기분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그거 있다면 그건 내 출마하고 싶습니다. 평당원 대표 있으면 이제 그건 내 출마할게요. 친길계 만들고 싶습니다. 친길계 써놨잖아요. 왜요? 간첩들 축출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친길계 만드는 전한길이가 뭐 한 자리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당 가입하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겁내지?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하고 김용태가 얼마나 전한길을 대단한 사람이고 무섭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야. 네, 전한길 씨 유튜브였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실제 이런 것들이 전한길 씨의 과장일까요? 저는 좀 허장성세 예.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도권 정당 그리고 그 사실상의 지금 국민의힘의 뿌리는 거의 자유당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의 뭐 이게 말하자면 80년 정당입니다. 예. 그 80년 정당이 장외 세력인 사람 한두 명한테 휘둘려 가지고 그 접수당한다고요? 그런 허약한 정당은 정당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전한길 씨의 불만이 이겁니다. 왜 친윤들 당시에 40명씩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호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한 명도 접견도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느냐 이런 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는데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직도 있고요. 뭐 그런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무서워야 될 거는 광장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저는 이 광장에서 사실상 어찌 보면 전한길 씨는 뭐 그렇다고 치진 않지만 그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제도권 정당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허약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저거는 전한길 씨의 허장성세라고 생각은 되지만 예. 저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도 해야 되고 당이 방어도 해야 되는 이 시점을 정말 곤혹스럽게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침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날짜가 나와가지고 이제 당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분들은 또 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최소영 네. 평론가님 정리를 하면 네. 전한길 씨 입당이나 저런 얘기들을 당 지도부는 최소영 평론가 생각처럼 아예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하는 거 오히려 뭐 한동훈 전 대표나 김용태 전 위원장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 그건 이렇게- 아닌 거죠. 저는 예. 저는 이렇게 봐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혁신 작업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혁신이 안이 내놓은 것도 예.
몰매를 맞는다는 지금 혁신위원장의 표현까지 하고는 이 마당에 저런 분까지 들어와서 이제 활개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이 아닌다고 이게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전직 당대표와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와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전 그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 막지 못하겠지만 예. 앞으로 언행을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는 윤리위를 구성해가지고 출당도 시킬 수 있다는 저는 그 엄포로 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지금 외곽에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만약 이제 입당 자격이 부여돼가지고 당원으로서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의 품격과 그런 윤리를 실추시킨다. 예.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로서 거기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경고를 한 것이다. 발언을 앞으로 좀 자제해달라. 언행에 조심해라. 그 얘기를 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수님 계속 이제 전환길 씨나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단절했다, 탈당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아서 오히려 또 연관되는 듯한 이미지가 좀 더 씌우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전환길 씨에 대해서 뭐 지켜보겠다, 뭐 잘못하면 그때 뭐 처벌하겠다 이런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이유가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잖아요.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만큼 이 기사가 뭐가 나오고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왔다.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뭐 어쨌다. 적부심을 했다. 뭐 그러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과연 국민의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앞서 우리가 말을 했던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악재도 따지고 보면 근본을 찾아가면 다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건데 예.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전환길이라는 끈끈한 연결고리를 당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이 누가 보더라도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처벌을 한다? 그러면 또 이분과 함께 또 당원 가입하셨던 분들이 또 이의제기하면 또 그 과정들이 보도될 것이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좀 전환길 씨 뒤에 있는 어떤 강성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조금 그 지지율 때문에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10%대인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창조적 파괴가 이럴 때 필요하다. 그냥 다 부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결별하고 예.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결별을 해야 하고 다시 국민의힘을 일으키는 그런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흐름이 전당대회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8월 22일 한 달여 정도, 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당권 주자로 뭐 거론되는 장동혁 의원하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김문수 전 후보 전대 출마 관련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당의 혁신 방안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에 예.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곧바로 그 결심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실 거죠? 지금 출마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을 좀 새롭게 바꿔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초재선 의원님들이 많고요. 또 소장포 의원님들이 많고.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 김문수 전 후보인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는 즉시 출마 여부를 알릴 것이다. 지금 잡혔거든요. 어떻게 저도 주말에 아마 SNS는 아니면 또 그 뭐 훌라후프 돌리는 영상 뭐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쯤에. 주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도 본인도 건재하고 그다음에 출마 의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겠죠. 밝힐 거라면 저는 이제 뭐 정론관에서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예. SNS보다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전대는 사실상 이게 지금 8월에 이제 말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주자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장동영 예.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부산의 조경태 의원. 예. 후보, 의원,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변수를 보고 아마 저는 이 4명 정도 묻어지는 걸 보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데 확신이 드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할 듯 말 듯 한다는 얘기는 아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대는 사실상 어찌 보면 독이든 성배가 아니라 독이든 독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대를 통해서
특검 정부까지도 다 방어해야 되는 당대표 역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이런 분들로 가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혁신위를 건너가지 못하면서 전대로 직행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과연 당의 혁신이 이런 지도부가 예. 당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 물론 당원 투표니까 법적으로야 정통성을 갖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최소한 지금 이렇게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다시 한번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당원 80과 국민 여론조사 20 이걸 빼고요. 예. 당원 50대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가야 됩니다. 5대 5로. 5대5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길인데 지금 8대2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전환기식 10만 명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당이 되는 겁니다. 예. 만일 당심 대 민심을 50대 50으로 가면 전환기식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대 출마하는 후보들 관리하는 이제 선관위는 황우려 위원장인데 예.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최수영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그 후보들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그 주류 이게 좀 우세해 보이긴 하거든요. 후보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장동혁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저분들이 지금 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그렇게 평가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 왜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왜 더 나설까 예. 하고 오히려 저는 더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책임론에 관련된 문제는 그야말로 한가로운 얘기가 돼버렸어요. 우리 앞서 말한 전한계 씨 같은 분이 만약에 전당대회까지 출마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또 이분이 본인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내가 당대표 후보 누구랑 또 러닝메이트다고 한번 따라다니고 하면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또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우리가 함께 안 해서 대선 패배했다고 이런 얘기 해버리면 예. 혁신 전당대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예. 저희 민주당은요. 최소한도로 그래도 보수정당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뭔가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돌아가지 정말 이러한 모습은 안 좋은 근데 것 지금 같아요.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혁신이 들어갈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원 80에 국민 네. 29조니까 혁신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민심 50을 받겠다 하면은 그 정당이 새로 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예. 지금 얘기를 합니다. 과거 당원 100%였는데 그나마 8대2가 된 거 많이 진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실은 그때 당원 100%를 왜 바꿨습니까? 그때 예.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당을 직접 직할 통치하려고 그때 전대 룰을 바꾼 거 아닙니까? 거기서 8대2가 됐다고 그거를 발전이라고 한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과거와 절연하고 새롭게 날려고 그러면은 국민의 마음을 사야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얻는 겁니다. 그 정권을 얻는 거는 당원이 줍니까? 후보는 당원이 주지만 결국 정권을 획득하는 건 국민이 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당원 50대 국민 50 돌아가야죠. 예. 저는 그게 혁신과 쇄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친한계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죠. 평가받죠. 그런데 징계위에 회부했다. 네. 그 내용은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개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런 조치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거는 어떤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이제 이 모든 책임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있다라는 거를 몰아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거죠. 그거는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 대선 후보 비판하고 개파 갈등 조장했다? 예. 어떤 정치인 안 했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당의 품격의 문제가 문제를 해당 행위를 했거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 몰라도 발언을 가지고 저는 그것도 이제 뭐 특정하게 비난했던 게 아니라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 개파 갈등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그 김종혁 의원이 개인적으로 전 최고위원 자격으로 했던 걸 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당에서 윤리 규정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말하자면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혁신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과연 이 국민의힘이 이게 지향해야 될 모습인가? 예. 좀 회의감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윤리위에 회부가 되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을 받나요? 위축되죠. 엄청 위축되고. 근데 저는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런 쉽게 말해서 음모론을 좀 의혹을 제기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객관적인 증거를 좀 같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160억의 선거비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의문은 대선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김문수 당대표,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저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를 키우는 것 같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예. 봅니다.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당 지지율 한번 보면은 국민의힘이 2주 연속인가요? 19%네요. 지금 23%까지 갔다가 최근 조사를 보면 19에서 일단은 멈춘 상황인데 문제는 20을 지금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떨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아주 어려워요. 올라가는 거는 어. 원래 이 지지율이라는 게 한번 떨어지는 건 계속 이제 하방성이 있는데 예.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 마음을 돌리려면요. 마음을 예. 돌리는데 2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 보이면서 뭐 누구를 징계하겠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한길 씨가 내가 들어가서 당 접수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와중에 예. 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도 보면 이제 TK도 뭐 마음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반성은 제가 처절하게 어떻게 하면 다시 민심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우리 당이 여기서 변하지 않고 과거와 절연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구주리의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 예. 똘똘 뭉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특히나 지금 야당이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필리버스터밖에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예. 할 수 있는 건 국민 여론, 높은 지지율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정답은 뻔한 거죠.